요즘 좀 웃기는 일들이 많습니다. 또 갑자기 지난주부터 정계 개편 이런 부분이 판을 치고 있는데요. 여야의 상당한 개헌론자들이 다수가 세판짜기를 지금 중심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역대 이 상황을 보면 대통령이 취임한 초기에는 자기가 개헌하자 해놓고 당선이 되어버리고 나면 개헌에 강하게 반대합니다. 그러다가 대통령 임기 말로 오면 그 대통령의 정파조차도 개헌에 찬성하고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차기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유력한 진영에서는 또 개헌에 반대합니다. 우리 혼자서 다 먹을 거를 왜 나눠 먹냐. 대통령이 된 사람은 초반에는 개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내 임기 흔들라고 그러느냐. 내 이 통치력 흔들라고 그러냐. 이러다 임기 말로 설 가면 정권 창출하기 어려워졌으니까 개헌이나 해가 내 뒤에는 대통령이 없도록 할까? 그러니까 강력한 나 같은 카리스마와 권력을 지닌 대통령이 내 뒤에 또 하고 있으면 내 업적이 어떠니 내 비리가 어떠니 골치 아플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 뒤에는 이제는 나 같은 대통령은 없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홍학규, 정의와 이 두 사람이 개헌을 사실상 표방을 하면서 정치판을 새로 차리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특히 손학규 전 상임 고문, 더민주당 상임 고문이죠. 이분은 2014년 7월에 수원에 보궐선거에 나갔다가 져버렸습니다. 2013년에 독일인가 장기간 외유를 가 있다가 들어와서 그때 하반기에 있었던 보궐선거에 출마할 듯 하더니만 결국 안 했다가 그 다음에 7월 달에 수원의 보궐선거에 나와서는 져버렸습니다. 그렇게 져버리면서 정계 은퇴를 선언했는데, 은퇴를 선언한 사람이 이 수도권에 있는 자기 집으로 가지는 안 하고 강진에 무슨 토굴 아니죠. 엄격하게 말하면 흙으로 만든 집이죠. 토굴에 들어갔니 점심은 절에서 먹니 하고 마치 돈 닦는 사람처럼 이야기하더니만 슬금슬금 강원도 강진에는 잘 안 있고 나와서 러시아로 일본으로 또 툭하면 정치 일선에 다닙니다. 지난 선거 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도와달라고 했는데 두 쪽 다 잘 안 될 거라고 봤는지 둘 다 안 도와줬습니다. 근데 두 쪽 다 잘 돼버려서 이제 더민주당에서 뭘 하기도 국민의당에서도 뭘 하기도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공연히 안철수 대표가 자기의 한마디로 제사밥으로 만들려고 손학규 전 대표 보고 들어오라고는 하죠. 가봤자 안철수 손을 들어주는 둘러리 역할밖에 더 하겠습니까? 본인이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복귀 선언도 하지 않고 그냥 정치 일선에서 설거머니 다시 들어와서 온갖 정치적 말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총선은 국민의 이 기대를 담기에는 그릇에 금이 가버렸다. 그래서 새로운 그릇으로 국민의 기대를 담아야 된다. 그래서 정치판을 새로 짜야 되고 그것은 한마디로 개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보면요. 참 지 잘 나갈 때는 개헌이라 하자는 말 절대 안 하다가 이제 망해가지고 어디 갈 데가 없어지면 개헌 입에 담습니다. 정의화 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본인이 대통령 꿈을 꾸니 어쩌니 하다가 국회의장을 하면서 국회의장 업무에 충실하기는커녕 자신의 이미지 관리와 퇴임 이후에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만 몰두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 출마하니 국민의당으로 가니 하면서 국회의장과 국회 사무총장 박형준 두 분이요. 온갖 설들이 난무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 정책연구소를 만들어서 준정당 형태로 정당을 만드는 것까지 포함해서 고심 중이다. 그러면서 이분도 또 개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 전 대표요. 개요대학에서 강연을 마치고 참석자와 질의응답을 하면서 개헌 이야기를 끄집어냈는데요. 자, 그 개헌이 내년에 대선에서 나오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 손
손 전 대표가 지금도 개헌 논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있지만 내년 대선 이전 개헌은 불가능할 거다라며 내년 대선에 나올 사람이 개헌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라는 공약을 제시하고 다음 대통령이 취임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말은 내년의 대선에 내가 당선이 되면 개헌을 어떻게 임기 1년 차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발표하고 그래서 당선되면 곧바로 개헌 절차에 돌입하는 개헌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결국은 본인이 현재로는 어느 진영에서도 대선 주자로 끼어들기가 어려우니까 자, 각 진영마다 외톨이가 된 사람들, 새누리당에서의 친이 비박, 자, 그리고 더민주당에서 이 비주류, 그리고 국민의당에서 호남, 이런 세력들을 다 긁어 모았어. 그 속에서 개헌을 전제로 해서 공약을 내걸고 거기에 대선 후보로 나가겠다라는 그런 발언으로 비춰집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대선 말에 두 차례에 걸쳐서 친이 진영은 박근혜 현 대통령이 후보일 때 박 후보에게 대통령 되면 당선 1년 차에 임기를 줄이고 위원집정부제 개헌을 하는 공약을 발표하면 도와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도와주겠다라는 부분에는 친이가 무슨 큰 힘이 있어서 도와주겠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안철수 지금 국민의당 대표의 거취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이 손학규의 발언은 현직 대통령이 힘이 있을 때 개헌을 해야 동력이 생긴다는 개헌론자들의 주장과 괴를 같이 하는 거다라는데요. 이 손이 이런 개헌을 갖다가 이야기한 부분은 내년 대선에 자신이 나서면 개헌과 관련된 공약을 제기하고 자신이 당선되면 임기 1년 차에 개헌을 하겠다라는 개헌 공약을 제시를 하면서 정계 복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손학규 이분은 양심이 있는지 위원집정부제 개헌은 아니다. 한국은 남북이 분단된 상태에서 외교안보와 내정이 제대로 분리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라면서 위원집정부제 개헌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는데요. 어제 김포공항으로 귀국을 해서 측근들과 칼국수 집에서 사실상 대통령 삼시 세판, 즉 이 지난 2012년 2008년, 2007년 두 번 떨어졌으니까 이번에 세 번째 한번 해보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일종의 이 환호가 터졌다는데요. 빨리 정계 복귀 선언부터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머리라도 한번 이렇게 긁으면서 미안하지만 복귀하랍니다라고 말이라도 하고 정치해야지. 정치부터 하고 한참 있다가 복귀 선언을 하겠다 하는 모양인데요. 7월쯤에 복귀 선언을 하겠답니다. 그러면 지금 5월 말인데 6월달 7월 초까지 계속 정치를 하다가 남들 이제는 정치 복귀했구나 하는데 새삼스럽게 복귀 선언을 하겠습니까? 자, 어제 제가 TV에 나갔는데 한 분이 안철수가 100만원짜리 카드를 정대철 고문에게 줬다. 그래서 제가 그 카드 당 카드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는데요. 자, 정대철 고문이나 권노가 고문이 요즘 낙선자들을 위로하면서 전국을 다니니까 거기에 좀 가면 밥 사는 건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위로에 쓰라고 100만원 한도의 이 법인카드를 줬습니다. 이 법인카드는 안철수 대표의 개인 사업체인 안내법 법인카드가 아니고요. 이 당의 국민의당 명의의 법인카드입니다. 그러니까 당의 대변인 등 당직자들에게 제공한 것과 같은 종류의 것으로 사용 후에는 영수증을 당에 제출해야 되는 그런 법인카드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당비는 결국 비용은 이 지금 선관위가 정당의 보조금으로 분기별로 주는 정당 보조금이거나 안 그러면 이 국민의당의 당원들이 낸 당비일 건데요. 국민의당이 당원들이 얼마나 있어서 이렇게 카드까지 쓸 정도가 되겠습니까? 결국 이 정당 보조금으로 이 법인카드를 만들어서
준 것 같은데요. 이걸 가지고 안철수가 요즘 돈을 좀 쓴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은 그건 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은 미래경영연구소가 여러분들과 그리고 미래경영연구소 회원분들과 더불어서 사회개혁을 위해서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오늘 봉화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7주기를 맞이해서 이 더민주당 친노 친문이 사실상 주도하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상당수를 데리고 가는 모양인데요. 자, 더민주는 그제 대우조선 해양에 갔다 가고 국민의당은 부산 상공회 이소로 이렇게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집계를 하는 모양입니다. 봉화마을에요. 자, 문재인 대표는 친노 모임에서 부산 덕분에 일당이 되었다. 부산에서 5석을 얻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 그 말이 맞을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지금 공을 들이는 이유는요. 최근에 PK 지역의 정서가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흔들리죠. 자, 이 19대 총선에는 부산과 경남에서 이 민주통합당으로 부산에 2석, 경남에 1석을 얻었는데요. 이 당시에 이 민주당이요. 그런데 이번에 20대 총선에서는 부산에서 5석, 경남에서 3석, 8석을 얻었고 정의당도 1석 경남에서 얻었습니다. 자, 국민의당은 지역 의석은 못 얻었지만 부산에서 20%, 경남에서 17%의 정당 득표를 얻었고요. 20대 총선의 경우 부산 지역 야권 정당 득표율을 모두 합치면 52%입니다. 새누리당은 41%였어요. 그래서 진보 정당 득표율까지 합쳐서 19대 때 39%였던 점을 감안하면 야권의 전체 득표가 엄청나게 늘어났죠. 경남 또한 19대 총선 당시 여당이 53, 야당이 35였는데 이번에는 여당이 44, 야당이 47입니다. 자, 2010년 시장 선거에서는요. 허남식 55, 김정길 44였는데 2014년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서병수 50, 오거돈 49입니다. 1% 차이가 났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상 부산 지역이 야당의 텃밭으로 되어가고 있는데 안철수 국민의당의 대표는 이 자신이 고향이 부산이고 고등학교를까지 부산에서 나왔으면서 그동안 부산을 버려두고 부산의 후보 6명, 경남의 후보 6명밖에 안 냈고 지역에 나선 후보들이 득표를 많이 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봉화마을에 여러가지 각오를 하고 간 거고, 자, 여기에서 작년에 이 6주기 때 봉화마을에 갔을 때 수모를 당했거나 올 1월 또 창당을 앞두고 봉화마을에 갔을 때 욕먹은 것처럼 오늘도 욕이 좀 나올 거라고 봅니다. 물론 친노 친문에서는 큰 불상사가 나면 자신들한테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막으려 하겠지만은 핵심 지지자들이 그런 행동들을 개별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통제할 의사나 실제 그것이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양상에서도 가야 되는 안철수 대표 오늘 간이 조마조마하겠는데요. 자, 이 와중에 박원순 시장은 얼마 전에 또 강남역 피살산 현장에 가서 이런저런 또 정치적 발언을 했는데요. 지금 강남역 묻지마 살인이 결국은 여성 혐오처럼 되어가면서 이 정치인들이 결부하면서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중자애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친노 진영에서 작년과 같이 노무현 대통령의 자제분이 오늘 온 이 추모객들을 향해서 또 이 강성 발언이나 이상한 발언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요,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고 싶고 또 친노 세력이 다시 정치적으로 재집권하고 싶다면 자신들의 과오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솔직히 털어놓고 사과하고, 우리가 서민들을 위한 세상을 만든다 했지만은 재벌의 앞잡이 노릇을 한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요. 철저하게 공부하고 철저하게 개혁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우리 내부에 준비를 해서
제대로 한번 이번에는 잡아보려고 하겠다. 우리의 미숙함에 대해서 집권했을 때 국민한테 이렇게 말대로 못한, 말과는 거꾸로 간, 짝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한다고 말씀을 해주길 바랍니다. 그래야 진노가 삽니다.